안녕하세요, 김주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인재 선발은 이렇게 하는 것이군요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발은요, 결국은 지원자들 중에서 이 해당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우수한 인재를 식별하는 활동이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요, 하는 일에 비해서 너무 뛰어난 사람이 들어와서 일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직무 자체에 대해서 불만족이나 보상 자체의 불만족을 야기시킬 수 있죠. 그래서 지원자하고 직무 간의 적합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선발할 때, 지원자들 중에서 적합한 사람을 선발할 때 세 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직무 명세서가 있습니다. 이때는요, 잠재력보다는요, 이 사람이 실제로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기술 중심으로 선발하는 방식이 있고요. 경력 중심으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떤 자격 요건 이런 외에도 현재 또는 중장기적으로 이 사람이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에 대해서 한번 판단해보는 그러한 방법이 있고, 또 문화 중심도 있습니다. 이 지원자가 우리 조직이 가지고 있는 문화 이런 거에 얼마나 적합한지에 대해서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선발 방법은 종합적 평가법이 있습니다. 모든 선발 단계를 다 할 때까지 누군가 탈락하지 않는 거죠. 끝까지 다 해본 다음에 종합적으로 획득한 총 점수를 가지고 선발하는 방법이고요. 이렇게 했을 때 선발 비용은 당연히 높습니다. 여러 사람들을 계속 모든 단계를 다 해야 되니까요. 하지만 우수한 지원자를 혹여나 놓칠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계적 제거법은 우리가 공채나 이럴 때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방법인데요. 단계별로 계속적으로 탈락자를 만들어가지고 최종적으로 선발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가면 갈수록 지원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비용은 낮습니다. 그렇지만 앞 단계에서 굉장히 우수한 지원자를 이미 놓쳐버리는 경우에 놓치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선발 과정에 있어서요, 결국은 어떻게 들어가냐면, 좀 결격 사유가 혹시 있는 그런 지원자들을 미리 좀 필터링하는 예비 면접 단계가 있고요. 이때 전화도 많이 합니다. 또 서류 전형이 있고요. 또 선발 시험 및 면접, 경력 조회, 신체 검사 이러한 프로세스로 선발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직마다 굉장히 다르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발 도구에도 굉장히 다양한 도구가 있는데요. 지원서 분석 부분이 있습니다. 역량 기반 지원서 분석이 있는데요. 미리 질문이나 사례를 주고 난 다음에 이 답변이, 이 경험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역량에 굉장히 합당한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다, 어느 정도는 그런 것 같다, 전혀 그렇지 않다, 이런 식으로 좀 나눠서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또 바이오 데이터 분석이 있습니다. 이때 지원자의 신상, 연령이라든지 교육 정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 사람을 평가해 보는 건데요. 이때는 좀 노동법적으로 위반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종교라든지 성별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가지고 평가를 했을 때는 노동법을 위반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선발 시험이 있는데요. 능력 시험이 있습니다. 능력 검사는 인지 능력 검사, Cognitive Ability Test라고 부르는 이 사람이 어떤 것들을 수행하고 학습하는 능력을 살펴보는 거고요. 또 협동심을 보기 위해서 사이코모토 검사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직무 자체를 어느 정도 잘 알고 있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직무 지식 검사 이런 것들이 있는데 굉장히 신뢰도가 높습니다. 또 성격 흥미도 검사가 있는데요. 어떠한 지원자가 어느 정도 동기를 가지고 있는지 그 수준을 평가하는데 이것 역시도 신뢰도가 굉장히 높은 검사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 능력 검사인데요. 이거는 직무에서 여러 과업들이 있는데 그 과업 중에 일부를 한번 수행해봐라 한 다음에 잘하는가 성취도를 평가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가장 신뢰도가 높은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선발 면접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구조적 면접하고 비구조적 면접이 있습니다. 구조적 면접은요, 미리 직무 분석을 해서
질문 항목을 결정해 놓고 준비된 질문들을 지원자에게 하는 방식이고요. 비구조적 면접은 노련한 면접자가 본인이 생각할 때 이 직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질문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적 면접은 조금 노련하지 않은 면접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반면 비구조적 면접은 면접자가 노련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패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또 선발 면접 방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집단 면접이 있습니다. 이때는 지원자가 굉장히 여러 명이 들어오고요. 이때 면접관은 한 명일 수도 있고 여러 명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한꺼번에 많이 하니까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또 지원자 간에 누가 더 낫다라는 비교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의원의 면접이 있는데요. 이때는 면접관이 여러 명인 거예요. 이 사람이 여러 사람들이 한 명의 지원자를 보기 때문에 신뢰도가 굉장히 높다. 그래서 가장 추천되는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고요. 또 스트레스 면접이 있습니다. 어떤 직무들 중에서 보면은 스트레스 내성이 굉장히 필요한 그런 직무들이 있는데 의도적으로 이 사람을 지원자를 비난을 해가지고요.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문제는요. 이 사람이 탈락을 했을 때 이 조직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가질 수 있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네. 요즘에 또 많이 활용되고 있는 방법이 바로 평가센터입니다. AC라고 많이 부르고 있는데요. 주로 관리자를 선발할 때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지원자를 갖다가요, 며칠씩 합숙을 하면서 다양한 선발 도구를 동시에 적용을 해보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원자의 능력이나 특성을 정말 구체적으로 다양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신뢰도 굉장히 높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발 비용이 합숙까지 하면서 여러 가지 도구들이 적용되기 때문에 비용이 높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발을 할 때 또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경력직을 선발하는 부분인데요. 지원자의 어떤 인적성이라든지 조직 문화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은 HR 부서가 측정할 필요가 있고요. 이 사람의 어떤 직무 전문성, 이런 부분들, 역량이라든지 자격 수준, 이런 부분은 해당 배치될 그 해당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측정하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입사했을 때 다른 동료들과 협업하고 협력하는 이런 측면이 또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과거 전 직장을 왜 그만뒀는지에 대한 이유를 꼭 파악해 보는 게 경력직 채용에 있어서 선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20번째 시간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